자, 슬기로운 방광TV의 이경래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성 비뇨기과 수술 전후의 주의사항,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뇨기과는 이제 신장과 방광을 다루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대학병원의 그 큰 전신 마취는 큰 수술들이 아니라 개인병원에서 하는 수술들은 방광에 대한 수술들, 그리고 요실금 수술, 그리고 요도 질환 수술, 그리고 여성 성형 수술이 보통 이제 여성 비뇨기과에서 흔히 하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수술 종류에 따라서 사실 차이가 당연히 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국소 마취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금식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금식을 하는 거고요. 금식은 뭐 전날 저녁부터 안 먹는 게 아니라 밤 12시부터 보통 한 8시간 정도를 우리가 금식 기간으로 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밤 12시부터 금식을 하시면 되고, 금식은 당연히 물도 포함해서 먹지 않는 게 원칙이고요. 약도 많이 물어보죠. 수술 전에 먹어야 되는 약들. 그냥 기본적으로 수술 전날까지는 다 먹어도 되는데, 수술 당일날 또 먹어야 되는 약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제일 흔하게는 고혈압 약인데, 수술을 할 때 혈압이 높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고혈압 약은 수술 당일에도 먹는 게 좋습니다. 물을 원래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물과 고혈압 약은 드시고 오시는 게 좋고요. 당뇨약 같은 경우에는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우리가 금식한 상태에서 당뇨약을 먹게 되면은 갑자기 혈당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약은 먹되 당뇨약은 먹지 않는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아스피린 같은 약들이죠. 우리가 뇌졸중이라든가 또는 협심증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아스피린처럼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정기적으로 먹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은 수술 시 이제 출혈이 멎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같은 약들은 보통 수술 전에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치과에서 이를 뽑을 때도 이제 그런 약들을 보통 안 먹잖아요. 종종 꼭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으로 약을 끊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처방한 선생님이랑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수술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안 먹어도 되냐 라고 했을 때 뭐 대부분은 이제 그런 게 약들이 예방적으로 먹는 약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또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시 이제 수술 담당이랑 상의를 해야 돼요. 대개 여성 비뇨기과 수술이 뭐 출혈이 아주 많고 위험한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먹으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끊어야 되겠지만은 위험한 경우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원칙이 되겠습니다. 뭐 복장이야 당연히 이제 편한 복장으로 오겠죠. 우리가 보통 수술하게 되면은 뭐 병원에서 이제 수술복이라든가 환자복들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편한 복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왜냐면 이제 집에 가실 때도 편안해야 되는 거니까. 이 여성 비뇨기과에 아무래도 이제 부위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한 옷을 입거나 불편한 옷은 안 입고 오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인 거지만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이제 착용하지 않고 오시는 게 좋고요. 수술 당일은 운전을 하지 않는 게 좋다. 보통 이제 수술 다음날 병원에 오실 때는 뭐 운전하시는데 거의 지장이 없지만은, 그래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운전은 당일날 하지 않는 게 좋다 라고 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개는 수술 다음날 샤워 정도는 하실 수 있습니다. 수술 부위에 물이 많이 닿는 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좌욕을 한다라든가 수술 부위를 씻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하지 않는 게 좋은 거고요. 대개는 수술 다음날 샤워 정도는 가볍게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일상생활도 보통은 뭐 수술하고 나서 이게 뭐 누워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생활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느 수술이든지 일주일 정도는 내가 쉬는 게 좋겠죠. 무리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무리한 운동, 내가 평소에 하는 운동 그런 걸 한다고 치면은 한 2주 정도 지나면은 대부분은 안전하게 운동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성 비뇨기과 수술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제일 큰 차이점은 출혈이 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압박을 하죠. 뭐 여기 꼬맸다 그러면 이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할 수가 있는데, 여성 비뇨기과 쪽은
지혈을 하기가 좀 힘든 부위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출혈이 되는 기간이 좀 길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주일, 2주일 정도는 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뭐 내가 생리할 때처럼 막 그렇게 과다한 출혈이 아니라면은 대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는 많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뭐 패드를 좀 차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거고, 출혈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수술, 뭐 요식음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하고 나서 다음날 한 번 정도 소독을 하시면은 대개는 큰 문제가 없고요. 조금 더 복잡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뭐 수술하고 나서 한두 번 정도 더 나오는 정도면은 대개는 괜찮습니다. 뭐 위험하거나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한 일주일쯤 지나면은 뭐 상처가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네. 이 성관계는 수술 부위에 좀 자극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대개는 녹는 실을 쓰기 때문에 실밥을 따로 뽑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질환에 있는 실밥이 다 녹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관계는 보통 6주 정도, 수술이 만약에 이제 좀 길어지거나 좀 더 복잡한 수술이다 그러면 조금 안전하게 8주 정도 뒤에 이제 성관계를 하시면 되고요. 분비물도 좀 오랫동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수술하고서 한 달 정도는 분비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문제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성 비뇨기과라는 부분은 너무나 익숙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들 내가 평생 거기를 한 번도 갈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 비뇨기과 수술은 대개는 위험한 수술이 없고 간단하고, 또 이제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시는데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게 뭐 요식음 수술이든 방광류 수술이든 또는 여성 성형 수술이든 간에 요즘은 통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어떤 분들 병원에 오시면은 여기가 다른 내과랑 다른 병원인 줄 알았어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있을 정도로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병원에 오시기만 하면은 뭐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똑같이 뭐 진료받고 수술받고, 수술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오늘은 슬기로운 방광 TV 수술 전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텐데 저희 첫 방송이거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슬기로운 방광 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